2007년 1월 12일 일본 도쿄도 고토구의 한 지역에서 행방불명되었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다.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11일 오전 7시 30분경 배송업에 몸을 담고 있던 75세의 아카바네 씨는 집을 나와 근무지로 출근하였고 이후 오전 11시 30분경 배송할 회사에 도착한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12시 45분경 일본의 대형 마켓이었던 주스코에 방문한 아카바네 씨는 건물 3층 주차장 CCTV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끝으로 실종된다. 평소 아카바네 씨는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한 후 15년째 소일거리 삼아 간단한 배송 업무를 하던 중으로 매일 오후 5시경이면 집으로 귀가했지만 이날은 밤이 늦도록 집에 귀가하지 않고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딸은 다음날 즉시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아카바네 씨는 거의 변함없는 루트를 돌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이미 잘 알고 있던 그의 장녀는 아버지의 배송 루트를 따라 수색을 시작하는데 그러던 중 아버지의 네 번째 배송지이자 복합상업시설인 토피렉 플라자의 주차장에서 아버지의 차량을 발견한다. 딸은 곧 창문 너머로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를 발견하였지만 당시 차의 문은 모두 잠겨있는 상태였고 이후 경찰에 의해 차량 안을 수색한 결과 아카바네 씨의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차량 열쇠가 사라져 있었다. 또한 차량에는 아카바네 씨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있었고 그의 안경이 깨진 채 버려져 있는 데다가 아카바네 씨의 몸에는 양손목이 묶인 흔적을 비롯해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검 결과 아카바네 씨는 질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로 그의 목에는 무언가로 조여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를 통해 주변의 목격자를 수소문하던 경찰은 인근을 지나던 사람으로부터 한 가지 목격담을 듣게 된다. 그에 따르면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1일 오후 아카바네 씨가 발견된 현장으로부터 약 2.5km 떨어진 도로에서 아카바네 씨로 추정되는 남성과 하얀색 차량에서 내린 젊은 남성이 서로 소리를 치며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즉시 인근 CCTV를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얼마 후 그들은 영상 속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을 발견하는데 11일 밤 10시 30분경에 촬영된 영상 속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아카바네 씨의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대로 차를 끌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수십 분을 머무른 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성이 주차장을 들어올 때 촬영된 모습 외에 남자의 명확한 모습이 담긴 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다. 가장 유력한 설은 앞서 아카바네 씨가 도로에 정차한 채 약 10분간 말싸움을 벌일 때 그의 상대가 되었던 남성에 의해 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대략 170cm의 신장에 20, 30대로 추정된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다. 2021년 5월 24일 일본의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미나미마치의 주택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다. 당시 74세였던 나카무라라는 남성은 해당 지역의 의회 의원으로 발견 당시 그는 양쪽 손발이 끈으로 묶인 채 코와 입은 테이프로 감겨진 상태였다. 사건 추정 시간은 5월 23일 밤부터 24일 새벽 사이로 당시 자신의 방 안에 머물고 있던 남성은 24일 오전 6시 15분에 아내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는데 부검 결과 밝혀진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으로 그는 코와 입이 테이프로 강하게 감겨 질식한 것으로 보였고 방 안에는 누군가가 물색한 흔적과 가족이 아닌 타인의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또한 집안에 있던 60kg에 달하는 금고가 사라져 있었고 주택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지점에서는 평소 나카무라가 이용하던 작은 트럭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나카무라를 발견한 아내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현관으로 다가갔을 때 현관문의 열쇠 구멍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집안에서는 다수의 지문과 머리카락 등 증거물들이 발견된다. 이에 경찰은 증거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검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주변 CCTV를 수집해 모두 분석하였지만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한 주택의 특성상 워낙 통행량이 많아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현관문에 열쇠가 꽂혀 있던 점과 침실과 현관 등에서 가족이 아닌 여러 명의 신발 자국이 발견된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카무라의 신체에 외상이 전혀 없던 점을 종합해 경찰은 사건을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 또는 특수목적에 의한 사건으로 판단하였지만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심야 시간대로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나오지 않았고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던 가족들 또한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88년 9월 9일 일본 도쿄도 에도가와구의 한 펌프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가 발견된다. 이날 오후 3시경 도쿄도 하수도국이 관리하는 시노카지 펌프소에서 업무를 보던 직원들은 잠시 후 지하 2층에 위치한 침사지에 접근해 이를 보기 시작하는데, 해당 침사지는 수십 미터 깊이로 쓰레기의 유입을 막아주는 철책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들의 업무 중 하나는 철책에 걸려있는 쓰레기를 물에서 건져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고, 이날도 매일 같은 작업의 반복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마네킹인 줄 알고 건져 올린 상체의 모형이 마치 사람처럼 유연함을 보이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다. 직원들은 즉시 눕혀있던 모형을 돌려 앞모습을 확인하였고, 그제서야 그것이 모형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사실 해당 직원은 바로 하루 전인 9월 8일 저녁 6시 20분경 쓰레기가 모인 철책 인근을 지나던 중 앞서 발견된 상체 모형을 발견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마네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들은 해당 하수도가 일반 하천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누군가 여성에게 이를 저지른 뒤 맨홀을 통해 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발견 당시 상체의 모습은 배꼽 아래로 예리한 것에 의해 처리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사후 1에서 3주가량 경과되어 모발이 모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9월 12일 도쿄 고토구에 위치한 수도국 산화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쓰레기 처리 관련 작업을 하던 직원은 폐기물 사이에 묻혀있던 사람의 다리를 발견한다. 오른발로 추정된 해당 물체는 거칠게 절단되어 무릎에서 발까지 모습이 보존되어 있었고, 이어서 다음날 오른발이 발견된 곳과 같은 곳에서 왼발도 추가로 발견된다. 하지만 상체와 다리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기 어려워지자 경찰은 신체의 특이점들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과 귀에 남아있는 피어싱 자국,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어금니에는 최근까지 치료를 받은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된다. 또한 몸무게 40kg에 160cm 남짓한 작은 신장으로 초기에 여성은 2에서 40대로 추정되었으나, 도쿄 치과대학 교수에 의해 치형을 분석한 결과 19에서 21세의 여성으로 좁혀져 금방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난항에 빠지게 된다. 이후에도 경찰은 주변 지역의 행방불명자들과 대조 작업을 하거나 200건에 가까운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하며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여성의 신원과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이 지난 2002년 3월 해당 펌프소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2002년 3월 16일 오전 7시경 시노카지 펌프소에서 근무 중이던 한 직원은 펌프소 부지 내에 들어와 멈춰선 채로 불을 켜고 있는 택시를 발견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곧 경찰이 도착한다. 당시에는 펌프소 부지가 개방되어 있어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출입을 할 수 있던 상황으로 경찰은 택시에 접근해 안을 살펴보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탑승해 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열어 안을 확인하려 하는데, 이때 트렁크에는 숨을 거둔 채 몸을 웅크리고 있는 남성이 있었다. 조사 결과 남성은 해당 택시의 소유주인 야마구치 유스케로, 발견 당시 그는 가슴과 등에 흉기에 의한 수십 개의 상처가 있었고 오른쪽 신발이 사라져 있었다. 또한 사건 발생 6시간 전인 새벽 1시에 유스케가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매출이 2만엔이다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택시에는 현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경찰은 사건을 강도살인 사건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후 지문을 비롯한 범인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었고, 해당 펌프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철문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사건 발생을 예방하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